안녕하세요. 범블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의 현인이라 불릴 정도로 노스트라가 입을 다물을 정도로 노스트라다무스한 투자의 고수라 하면 바로 워렌 버핏. 그가 지향하는 현 시점이 결국 미래가 될 거라는 평을 자자하게 듣는 사람이기도 한데 93세가 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자기 자산을 움직이는 걸 쳐다보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라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분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최근 주식을 다 빼고 있어. 그리고 역으로 현금을 최대한 충전 중에 있는데 보유한 현금이 무려 377조. 이거 진격의 거인이 쓸어 모으고 있는 현금 다발 수준인데 이렇게 무작정 증시에서 현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이것도 빛의 속도로 처분하는 걸 보면 확실히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라는 건 여실히 이 버핏의 움직임에도 직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뜩이나 그 잘 나가고 있는 애플 주식 절반을 싹둑 잘라서 처분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고요. 평소에 가장 우량한 기업으로 넘버원을 지켜 세우기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던 이 버핏의 최근 행보는 너무나 충격적인 단면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애플 주식 절반을 팔아치우고 현금으로 채워넣고 있는 것도 결국엔 그의 머릿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미국 증시가 성하봉송주자,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붙여놓은 불이 증시 랠리를 이루던 주가 올림픽 기간 끝나면 고스란히 꺼질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미래 AI 산업이 달려왔던 성하봉송의 길이었습니까? 그렇게 불붙었던 성하가 이제 곧 소멸될 것을 예단하고 있는 것이고 대부분 그가 구성하고 있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들 대부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투자자로서 자산 가치, 그 종목을 갈아타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량으로 자산을 다른 형태로 처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버핏이 내다보는 금융자산 시장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그의 행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공시한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애플 주식을 거의 49% 이상을 처분을 한 거고 사상 최대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 보유를 파일업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공격적인 현금 처박기는 증시에서 아주 포인트 있는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이 버핏의 스탠스와는 달리 이제 미국 증시는 끝났다라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인텔, 테슬라 등등등 AI 기반 산업들의 선전이 맞듣지 않는 그런 관점으로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 쟤네들이 그리고 있는 세상이 오려면 적어도 100년은 더 걸리겠다. 이런 구린 표정을 항상 지으면서 이쪽 주식 보유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선전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얘네들 최근에 기업 실적 공개가 되면서 거의 나락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기업은 사업성 하나만 믿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굴기. 이거 시간 지나면서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하늘을 찌를 정도였고 안드로메다 갈 정도였죠. 그러니 미국 증시가 미친 듯이 올랐던 거고 근데 막상 하반기 접어들면서 그런 굴기 있는 사업성을 뒷받침해줄 수익률 계산기 두드리는 시즌이 오면서 빵꾸가 하나둘씩 나기 시작을 한 거죠. 대체로 이런 사업장들 수익률이 투자 대비 10% 정도의 수익률도 기록하지 못하는 거의 역대급 손실을 보여줬는데 인텔은 최근 5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해서 휘청거리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옛말이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 백전노장 버핏이 이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고 자린고비처럼 얘네들 주가 쭉쭉 올라갈 때 그냥 바라만 보고 간장 찍어서 밥 말아 드시는 전혀 이쪽으로는 자기 자산을 풀어놓지 않고 꽁꽁 묶어뒀는데 그냥 그대로 이게 통한 거죠. 그러니 허망한 사업성만 믿고 우르르 몰려드는 투자가 얼마나 깡통을 찰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미국 주식 폭락 바로 전날에 자사 주식 4천억 이상을 팔아치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엔비디아 총수도 자기 주식 팔아치우는 판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형적인 먹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현금 확보해서 재차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스스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주가가 쭉쭉 하이패스 구간을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다면 굳이 CEO가 자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넘길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AI 첨단 산업이나 굴착기로 땅을 파서 아파트 때려짓는 산업이나 똑같이 사업성만 들이대고 밀어붙이는 산업은 결국 엄청난 리스크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PF가 3%의 자기 자본으로 97%의 부채를 끌어다가 부동산업을 하는 거 보세요. 이건 미국 빅테크 기업보다 더하죠. 미국 빅테크 기업은 아무리 사업성으로 밀어붙여도 증시에서 기업 평가라는 필터링 당하는 아주 디테일한 과정을 거치는데 한국 PF는 지금 극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빅테크가 사업성 하나로 밀어붙이다가 실적은 10%로 뽀개지는 모습을 연출하니 고스란히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건설업황은 폭락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그대로 붕괴라는 단어가 붙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데 금융권 PF 브릿지론, 그러니까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 엄청난 비싼 이자를 물고 건설사가 대출을 받은 상품인데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면 브릿지론을 넘어서 본 PF로 가는 건데 본 PF 이자는 브릿지론보다 이자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오랫동안 브릿지론에 머물러 있으면 파산 위험성은 고스란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가뜩이나 심각한 건 이 브릿지론 규모가 17조가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연체율이 10%를 뚫었다는 얘기죠. 저축은행은 10%를 훌쩍 뛰어넘어서서 14% 찍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간신히 무너질 수 있는 것 두 손으로 막고 있는 건데, 더욱 우려스러운 건 4대 시중은행 PF 연체율도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올해 2분기 건설업 대출 평균 연체율이 0.12% 증가 추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중은행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란 얘기고, 특히 은행별로 따지자면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제일 높은 곳이 신한은행 0.76%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의외의 결과라는 생각도 들고 뒤를 이어서 국민 0.5%, 하나, 우리은행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권이 죄다 사업성,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현실로 실현되지 못하면 죄다 거품일 수밖에 없는 알량한 사업성이라는 말인데, 지금 착공도 채 하지 못한 곳들이 수두룩해서 계속해서 만기 연장을 해주는 호흡기 달아주는 일들이 빈번해서 결국 폭탄 돌리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실적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돈을 낸 금융회사들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의 현 주소입니다. 워렌 버핏이 사업성으로 밀고 가는 주식 종목을 죄다 배제한 이유 중에 하나고, 결국 투자라는 건 굴기만으로 될 수 없다는 얘기고, 정확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건 고스란히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품이 언제 터질 것이냐?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인데, 집값을 상반기에 반짝 들어 올려서 PF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 했던 게 오히려 화를 더 키운 것으로 보이고, 이젠 그렇게 호가를 올린 집값에 대한 흥미를 잃은 매수세들은 손절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 급속도로 얼어붙을 가능성 높아질 겁니다. 연말 집값은 사상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차 폭락 양상보다 더 심각한 바운딩 더블업 효과, 그러니까 한번 세게 벽을 향해 던진 공은 그 힘이 셀수록 터져나오는 탄력성이 배가가 되는 것처럼 상반기 살짝 힘을 줬던 집값은 하락으로 전환할 때는 2배 이상의 가속으로 1차 하락 시기보다 더 거센 궤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개인이 상반기 매집 의욕을 보이면서 집을 사들이는 모습들,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버핏이라는 이 천문학적인 부호도 위기가 오면 당연히 새로운 자산은 사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국내 부동산 개인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인지하면 손이 가지 않게 되는 거죠. 7월 말부터 이런 위험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매수자에게는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위험 인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딜을 칠 이유도 없이 지갑을 닫는 거 당연하죠. 이게 생존 방식입니다.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진입 시도는 대폭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괘씸해서라도 안 살아야 할 겁니다. 한두 달 사이에 1, 2억을 올려버리는데 무슨 호구 멱살 잡힐 일 있겠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가격 내려도 집이 나갈까 말까 했는데
이제 뭐 배째라는 식으로 가격을 저질러 놓고 안 사면 그만이라는 매도세의 모습도 웃기는 일이고,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급하게 팔고 빠져야 하는 장세인데도 이 단기적인 오름세에 올인을 하는 것도 장기적인 궤적을 전혀 보지 못해서 나오는 스탠스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계피는 누가 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급하게 집을 샀던 사람들 혹은 급하게 가격을 올린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상당히 리스크에 몰릴 가능성 많고요. 버핏은 이미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종말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금융 붕괴의 쓰나미가 미국 경기 침체라는 신호를 시작으로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또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은 집값이 가장 큰 타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가장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한 대출 일으키지 않고 현금 확보해 놓은 사람. 버핏의 왜 400조에 가까운 현금 그 사람이 쟁여놓겠습니까? 위험이 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을 한국 시장에선 무주택자가 도리어 새로운 전환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틈새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고, 자꾸 뭐 공포 마케팅으로 지금 뭐 집 안 사면 벼락거지 이생진망이라는 말로 몰아붙이는데, 이젠 이런 말들도 8월 들어서면서 수면에서 가라앉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위험은 지금 분산되어 있다가 한 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거고, 미국은 금융자산, 한국은 부동산 자산,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공통적인 분모는 실체가 없는 사업 분야는 고스란히 거품이라는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미국 빅테크의 기대만빵, 이면에 숨겨진 실적이 고스란히 거품으로 나오고 있고, 한국은 부풀려졌던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 부채라는 거품 위에서 고스란히 빛나는 자산인 척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허술하게 서 있는 자산들은 한번 흔들어주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건데, 이게 미국발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대혼조세로 인해서 연말로 가면서 극강의 대변화를 통해서 아주 급격하게 진행이 될 거란 얘기죠. 특히 국내 시중은행들의 금융 위험도가 갑작스럽게 대두가 되면서 터져나오는 PF 문제는 끝나지 않는 악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자신감 가지면서 절대 뭐 쫄아서 서두르는 일 없도록 기회를 잘 노리신다면 정말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기획처, 확실히 연말은 정말 끝장판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변화라는 대척점에 서게 될 겁니다. 투자의 규제가 움직이는 동선은 곧바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고인데, 금융시장에서의 철수, 그리고 끝도 없이 현금을 쟁여놓는 것, 결론적으로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구현이 된다는 뜻인데, 가장 올드한 아파트 자산시장을 가진 한국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